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사건 파헤쳐 주실 분입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향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온몸에 흑칠을 한 채였습니다. 늘 그렇듯 범죄 현장에는 언제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범죄 현장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 현장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대 남성입니다. 첫 번째 단서, 월북시도 20대 남성. 그제 오전이었습니다. 철원 대마리였군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한 곳으로 언급이 되고 육군 모사단 초소 앞입니다. 전방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온몸에 흑칠을 한 채 전방을 넘어가려고 있어요. 라는 신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30여 분 만에 월북시도로 추정되는 A씨 26세 남성이 검거됐는데 이 20대 남성은 당시에 나침반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첫 번째 단서가 20대 남성인데 온몸에 흑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 남성의 정체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서요. 이 남성 일단 온몸에 흑칠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와 포복으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나침반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반국가단체 지역 탈출로 생각한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26세 스리랑카 남성이었던 겁니다. 예.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물론 체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외국어를 통해서 적절하게 체포의 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겠죠. 그렇지만 경찰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정리해보면 스리랑카 남성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려다 온몸에 흑칠을 한 채 나침반 들고 붙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뭐 또 딴 거 수상한 거를 발견했다면서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예.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가 발견됩니다. 이것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흉기요? 그리고 이 남성의 휴대전화 속에 사진 중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의 사진이 발견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되어 있는 사건, 인물이 있는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서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휴대전화와 흉기. 과연 어떤 단서일지 함께 보시죠. 가방 속에서 방금 우리 박성배 형사 출신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여기서 또 한 번 놀랐고요. 휴대전화 속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의 사진이 발견됐다라는 건데 상당히 수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흉기는 뭐고 이 남성의 사진은 뭔지 왜 이런 걸 이 스리랑카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마침 이 시기에 전남에 있는 진도 경찰이 한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건 이 흉기를 현장에서 처리할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즉 경찰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흉기를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사진을 확보한 것 이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누리는 의도. 둘째는 이 피해자 사진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을 다소 확보해 뒀을 겁니다. 이 현장 사진, 즉 집의 구조, 가구의 위치, 혈흔의 흔적 등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검거됐을 때 어떻게 변명할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려는 의도로 이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달 29일 오후에 전남 진도군에서 또 다른 스리랑카인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또 다른 스리랑카인이 그렇죠. 숨졌어요.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진도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미 스리랑카인 A씨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A씨가 이 사체가 발견된 당일 오전 0시 30분경에 이 집 근처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일을 했던 스리랑카인 남성이 또 다른 스리랑카 동료를 진도에서 살해하고 곧장 나침반을 들고 북쪽을 향해 달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상당 기간을 이동해 갑니다. 일단 진도에서 목포까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고요. 예. 목포, 천안, 서울, 용산까지 열차를 이용합니다. 용산에서 의정부까지도 열차를 이동하는데 그 이후 3일간 대마리에서 발견될 때까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찰이 이 A씨의 행방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휴대전화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CCTV를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A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필사적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야,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미스테리하기도 한 상황인데 왜 이 스리랑카인이 동료를 살해했는지 여부도 조금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왜 이 스리랑카인 남성이 마땅한 대중교통도 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침반을 들고 북으로 넘어가려 했는지도 상당한 의문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나침반이 세 번째 단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형사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단서를 조합해 왔을 때 무언가 동료와의 싸움은 뭔가 말다툼이라든지 뭐 피치 못할 사정이랄지 아니면 정말 홧김에 살해했을지 살해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남성은 북쪽을 택한 걸까요? 북쪽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출국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이 강력 사건은 발생했고 본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항구, 공항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나 타지로 이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체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북한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 화폐가 없죠. 예.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결국은 걸어서 중국까지 가야 됩니다. 또 지능 묻히고 중국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 나침반은 남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사용할 생각으로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결국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충분히 우리나라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살해한 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스리랑카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반국가단체 지역 잠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이 이 죄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단순히 탈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국가 단체와의 회합 통신, 즉 연락을 취한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면 이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겠죠. 그렇군요. 정말로 북한 쪽에 혹은 중국 쪽에 연락한 협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북한에서 붙잡혔다면 북조선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스리랑카 본국까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본인도 외국에서 거주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스리랑카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을 스리랑카에 통보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검거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됐는데 스리랑카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의 통보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첫 순서였는데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 출신인 만큼 박승미 변호사님이 예리한 단서 3가지를 파악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사파남 통해서 약간 좀 미궁 혹은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처럼 파헤쳐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파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뵙죠.